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방장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방장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장원님 사연은 여러분이 충분히 색안경과 선입견을 가지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분 사연만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회사 조직을 상호 수평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우리나라 직장 상사들은 상호 수평적으로 가는 걸 되게 싫어한다 들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1개월 해본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회사라는 조직은 군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윗사람에게 인사부터 드리라는 등 너무 우리나라 윗사람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신입사원 적응기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직급 제한 사원이란 말도 제가 볼 때는 일본어 같습니다. 일본 기업이 가진 문화와 한국 기업의 군대 문화가 매우 흡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직급제는 한국이 원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제감정기를 겪으면서 구일본 문화가 한국에 유입된 거라 생각해서 수평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미국, 베트남 등 외국 기업은 다 상호 수평적이고 한국 기업도 콜센터같이 일부는 수평적인 기업이 극소수 있습니다. 왜 한국 직장은 군대와 흡사하고 학원 수업이나 강사 같은 수평적 조직화는 힘든가요? 저는 사람끼리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할 권리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사후 인격 존중은 힘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웃기네요. 아니, 꼭 보면 지부 능력 없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자기 목도 못하고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평등 외치고 있어. 안 그래요? 요즘 사회와 가지고 평등이 나도 이 단어가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서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서 어떻게 자리 깨차려고 뭔가 편법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의 평등은. 이분도 약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놓은 거 없고, 뭔가 살아남아서 뭔가 어떤 자리를 깨차려고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어떻게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보여요. 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사연은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 이분 사연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웃기게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 아, 내가 좀 멘탈이 약하고 근성이 부족해서 뭐가 버티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들어가면 좀 윗사람이 잘 보이고 해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가 못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해가 생기는 거거든. 퇴사하는 건 자기가 못해 생기는 건 자기가 잘해서 퇴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람을 왜 회사에서 내보낼까요? 어떻게든 붙잡아 들려고 하지. 대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데 이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바로 나가라 이제 그만두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못해서 나가는 거거든. 누가 봐도. 그런 경험이 월등하게 많으신 분이 이분입니다. 방장원님. 회사를 상해 수평적으로 바꿀 수 없나요? 네,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 대한민국에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계급제를 하는 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제에 대해서 힘든 건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만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제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도 고생해도 나중에 능력을 인정받고 하면 계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대우를 받고 보상도 주어지니까 계급제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은 불만이 없어. 계급제에 살아남지 못한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계급제는요,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저분이 잘 모르는데요. 뭐, 전 세계 미국만 있습니까? 미국도 상호 수평적이라는데 특정 기관에 들어가면 계급제입니다. 계급제예요. 그리고 영국이나 전원은 이제 북유럽 국가 가면 계급제.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저는 대륙법계라고 해요. 대륙법계. 프랑스, 프랑스, 독일. 예. 이쪽 나라에서 먼저입니다. 계급제는. 아니, 군대 수평적이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군대가 어떻게 수평적이야? 그러면 포스터하고 사병하고 어깨동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예, 여러분, 저분 얘기는 색안경 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색안경 낄만 하죠? 간둔 설명이 없다고! 상호 수평적인 게 아닙니다. 계급을 왜 만들어놨어요, 군대에서. 다 포지션이 있고, 계급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대우가 다르고 하니까 계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색안경 10개는 끼세요, 여러분. 한 개는 부족합니다. 10개는 끼셔야 됩니다. 색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자, 들어오자마자 윗사람한테 인사부터 드리라는 듯 너무 우리나라 윗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요구하는 게 많다고? 야, 이것도 못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요구하는 게 많답니다. 야, 이 정도만 요구하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해요? 뭐 목이 뻣뻣합니까? 고기 숙이면 디스크 걸려요? 야, 이게 요구하는 게 많다고?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야,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억울하시면 처음 봤네, 진짜. 어? 글쎄요? 근데, 요구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도 있겠지. 근데, 요구하는 거 해주면 그만큼 내가 대우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들이 꼰대 같은 거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꼰대 같은 분들 대우해주면 또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그냥 이유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꼰대 같은 분 있는 건 사실인데, 꼰대 같은 분들 이제 잘 떠받들고 대우해주면 그분들도 그냥 공짜로 우리한테 그냥 시키지 않아요. 뭔가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인사해야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 말틀까요, 그러면? 다 말틀까요? 야, 네가 부장이라며. 너 머릿수 얼마 안 남았네? 앞으로 어떡하냐? 이렇게 바로 말틀까? 계급장 떼고 할까요? 니 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님이 말하는 거는. 나이 처먹은 게 벼슬이냐? 넌 다짜고짜 왜 나한테 인사라고 하냐? 우리 엄마도 인사 안 하는데? 이렇게 바로 얘기할까요? 계급장 터버릴까? 그냥 회사 가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상위 수평적이 이거예요. 야, 얼마나 회사 다니면서 개판을 쳤길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어? 아, 참, 진짜. 콜센터 어떻게 수평적입니까? 아니, 콜센터 어떻게 수평적이야? 팀장하고 관리자가 다 있는데, 아니, 말만 수평적이지. 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평적인 조직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수평 외치지 사실 우리나라는 계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급이 다 들어가 있어. 아니, 학교조차도 계급이 있잖아. 학교조차도 학년, 학번 계급이 있는데, 무슨 계급이 없어, 사회에. 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계급이 있잖아, 여러분. 학년별로 선후배 관계가 있고, 학번별로 이제 나이 막론하고 선배, 후배 다 부르잖아. 학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니 반장, 부반장 있고, 학생회장 있고, 학생 부회장 있고, 다 있잖아, 여러분. 그 계급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상호 수평이라는 게 없어요. 겉으로만 수평이지,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다 따릅니까? 캐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니, 왜 다 따라요? 그걸 왜 따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딱히 문제될 것도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게 좀 딱딱한 것도 있지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개판이 됩니다. 이 조직 사이에 개판이 돼요. 왜 조직을 계급과 레벨, 직급으로 다 따질까요? 짬밥이나.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직이 아니라 정글이 됩니다, 정글. 왜 사회를 법으로 다 나누는지 아세요? 법과 지수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걸 안 나누면 인간도 짐승이 돼요. 짐승이 돼. 싸움 잘하고 무기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휘해버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주먹으로 애들 막 잘 패고 잘 싸우는 애들이 대빵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사회 나오면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에서는 법이잖아요. 성인 되고 나면. 아무리 주먹 잘 다루고 힘싸움 겨뤄도 법 앞에서는 장사 없어. 법도 수구리입니다. 파이터도 법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 앞에서는 아무짝에 쓰면 그 주먹이라는 것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뭐, 조폭 이제 대장 같은 사람도 검사 앞에서는 막 싹싹 빕니다, 그냥. 봐달라고. 형사 앞에서는. 어? 잘 들으세요. 왜 수평은 안 하냐면, 어,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서열이 심하다고요. 서열이 심한 거 인정해. 아니,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 서열이 심한 건 인정하는데, 근데 본인은 서열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어. 웃기게 방정원이 저 사람은 서열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저분은 버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분이 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서열 얘기하는 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저분이 일했던, 경험했던 곳은 서열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저분은 여태까지 시설 관리만 집중적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시설 관리가 오히려 서열 같은 거 안 따지는 조직 아니야? 계급이 별로 없는 조직 사유 아닙니까? 근데 서열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서열과 평등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분이 대부분의 어떤 사회 경력을 그 시설 관리라는 어떤 업종에서만 일했습니다. 시설 관리는 사실 좀 짬지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직급도 얼마 없어. 근무자도 얼마 없는데. 무슨 이분이 대기업에 중견기업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서열을 따질 거면, 대기업 현역에서 1차 정도는 다니든가, 중소기업 중에 직원 수가 많은 곳에서 좀 다니든가 얘기하든가, 그런 거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기껏해야 시설 관리만 했으면서 무슨 뭐 서열을, 평등을 따져? 안 그래요? 어차피 좀 다니다 보면, 비슷한데, 급여도 비슷하고, 항일도 비슷하고. 아니, 웃긴 게, 누가 보면 삼성 LG 같은 데 다녀보고 얘기하는 줄 알겠네. 문턱도 밟아본 적 없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가 보면 삼성전자 다녔는데 뭐 서열 같은 거 다니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뭐 라인도 있고, 학벌도 있고, 파벌도 있으니까, 이해해. 그런데 가보면, 높은 위치까지 가보신 분들은, 맞잖아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캐파님도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 똑같은 대기업 출신 대기업 다녀도 학벌 뭐 학연 지원 다 있잖아. 이게 회사 다닐 때 예형을 안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받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서열에 대한 어떤 한계나 좀 부정하다는 거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 다녔던 분이 저는 얘기하는 거 다시 너무 웃겨 이게. 시설 관리 다녔던. 내가 뭐 전문직이나 뭐 판검사나 뭐 엘리트 라인 갔으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분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경찰 조직 들어가면 경찰대냐, 경찰 간부 후보생 이런 거 라인 또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라인 있단 말이야. 계급이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을 이렇게 좀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데 이 계급제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어느 한 군데 좀 적응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 저분 뭐 회사 몇 달 다니고 그만두고 몇 달 다니고 그만두고 시설 관리도 적응 못해요. 시설 관리도. 맨날 나오면 자기가 못했던 얘기 주고도 안 해. 자기가 못했던 얘기 안 하고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 문제래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분명히 저분이 뭔가 사고를 심하게 쳤으니까 그쪽에서도 참차차도 안 돼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분이 한 얘기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다. 항상 저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 관리라는 게 서로 뭐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못한 거 아니면 다 이해해주잖아. 적당히 맞춰가면서. 어차피 이게 뭐 크게 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 좀 나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오이님. 그래서 특별하게 못한 거 아니면 뭐 다 받아주면서 이해하잖아요. 어차피 뭐 이거 일 그만두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간혹 길게 가는 일인데. 잘 들으세요, 방정은. 님이 이것저것 가르쳐리가 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어느 위치까지 성장하면 서열문화 한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할 텐데.
근데 문제는요, 저분이 어느 위치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까지 가려면 버텨야 되거든요. 이미 정보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어느 위치까지 성장하라고 하면 너무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 본인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 생각 안 해보. 자, 봐. 저분 특징이 뭐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딴 얘기합니다. 갑자기 한국전력 퇴사하신 분 영상 보셨나요? 그분하고 님이 같습니까? 아니, 그분하고 님이 같아요? 그리고 그 퇴사하신 분이 한국전력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잘 들으세요. 한국전력 들어와도 또 다닐 사람도 다닙니다. 여러분, 퇴사했다고 퇴사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 아니, 생각해봐. 그 조직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퇴사한 사람 얼마나 있다 그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여건이 안 좋아도 달릴 사람 다닙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만두고 나서도 마땅할 수가 없으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뭐 공무원, 뭐 퇴사하면 공무원 퇴사하신 분이 말이 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아니잖아. 상당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은 다닙니다. 그분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고 그건 개인적인 얘기지. 모든 공무원이 일하는 사람 입장을 대변할 수 없어요. 오로지 개인의 입장이네, 개인의 입장. 설령 이제 그분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 다닐 겁니다. 어렵게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나서도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 못합니다. 경영 같은 거 못해요. 경영 얼마 능력 안 돼. 회사 경영이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나 기본적인 어떤 경력을 채우고 나서 회사에 창립을 하지. 저렇게 아무 기본 바탕도 없는 사람이 회사에 창립하는 거 봤어요?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임 회사 창업하고 싶다고 저한테 사연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 잘도 만들겠다, 게임을. 자기도 뭐, 그 김택진, 그, 회장님이나, 그, 게임 만든 개발자 해가지고, 떼돈 벌고 싶다고 저한테 사연 보냈다가 제가 쿠사리 심하게 먹였단 말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냐고 자꾸 노래 부르길래 계속 그때마다 팩폭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분이에요. 예. 아니, 전문적인 어떤 컴공 나와도 개발자 레벨이 엄청 높은데, 개발자가 무슨 뭐, 개발자 이름 단다고 다 살아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 실력 있으면 대우를 받지, 실력 없으면 대우 못 받잖아요. 어. 저분 예전에 또 헛소리 얘기해줄까요? 헛소리? 저분이 뭐 자기가 전문대 나왔는데, 편입해가지고, 중견기업 사무직 가고 싶다는 거야. 사무직 가면 정년 보장된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누가. 근데 저분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본인만의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생각을. 본인만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의 생각을. 우리나라는 이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계급 사회에서 안 바뀌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계급 사회가 딱히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물론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딱히 이거를 바꿔야 될 정도로 뭐 크게 나쁜 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야. 장점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도 저런 유럽 국가 가보면 계급제. 왜 계급제를 하냐? 이게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야, 이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휘하거나 통솔하거나 역할 분담을 할 때 계급제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계급제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계급이 올라간 사람이 또 대우를 받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상호 수평적이면 거기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가르며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급여와 호봉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게? 계급제를 만들어놔 나중에 뭐 진급 같은 거에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동기부여 생기잖아. 아, 내가 저 나중에 진급하면 보수가 올라가겠구나. 근데 상호 수평적으로 해버리면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회사에서 뭔가 일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줘야 되는데, 상호 수평적이라서 뭐 줘주도 못해. 말 나올까봐. 무슨 수평적이 조십니까? 하고 원장, 부원장 다 있는데 무슨 수평적입니까? 수평도 뭔지 모르면서 안 그래요? 야, 뭐만 하면 수평적이래. 강사와 학생요. 무슨 수평적입니까? 어? 항상, 학원은요, 학생이 갑이에요, 학생이 갑. 강사 의리예요. 왜냐, 요즘에 학원은요, 그 서비스업, 서비스업. 어? 학원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학생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학생들 그 수강료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 사람.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가 나가버리면 학원 운영이 안 돼. 그럼 강사분들도 못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으로 들어가세요. 혼내키지 않는다고요. 참. 아, 그냥 여러분 적당히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죠, 여러분.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합니다. 개인 사업도 못 합니다. 아니, 개인 사업 아무나 합니까? 어. 개인 사업도 뭔가 그 자기가 사업하는 분야에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바탕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뭐 성공합니까? 대부분 망하죠. 거기다 사업 자본금도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야, 마음이 꽃밭이네, 꽃밭이. 아유, 머리에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 머리에 꽃이 너무 많이 피었네. 잡초가 많이 무성하구나, 진짜. 저걸 좀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걸 그냥 방치하고 있네, 진짜. 어! 탄도아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탄도아니 잘 계셨습니까? 같은 서울 분인데 이렇게 다르네. 어. 우리 저 누구야 방정환이 노도강 쪽에 태어났으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노도강에서 맞죠 우리 미아동 수유동 같은 데 자랐으면 그런데 이제 거친 야생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수평이란 말 때려 죽여도 못할 텐데 잘 지냈어요. 힘드네요 저 방정환이라는 분. 아니에요. 남의 돈 먹으니까 그 사람들 아래 들어가서 기어가니까 힘들다고요. 아니 근데 님이 문제가 많아. 님이 왜 자꾸 여기저기 전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금과 11조로 사람 평가합니다.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갈 때 헌금 누구 내는지 안 내는지 다 살핍니다 이게. 명단 다 적어요. 그래서 좀 낸 사람한테 좀 해주지 아무것도 안 낸 사람은 NPC입니다 NPC. 교회 교회 오래 다니면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다 살핍니다 여러분. 장부도 있어. 아무튼 방정원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미 평등을 얘기하고 상호 수평을 얘기할 그런 까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 사회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죠. 본인이 적응을 못하니까 탈출하고 싶대. 어? 적응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걱정됩니다. 우리부터 방정원님. 제발 좀 메타인지 좀 하고 사세요.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참. 아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